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 통장 2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2023년은 작년과는 전혀 다른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이 3대 악재에 의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었죠. 미국의 긴축, 중국의 봉쇄, 러시아의 전쟁,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시장을 억누르고 자금이 이탈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주식이 너무 싸다 생각돼서 박앤세일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코스피만 14조 원을 매집했습니다. 코스닥은 설 연휴 이후로 한 달도 안 됐죠? 벌써 1조 원을 매집했습니다. 이에 주도주들은 바닥을 찍고 턴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작년의 두려움, 학습 효과는 버리고 웅크려들었던 계좌가 이제 올해 토끼띠의 해를 맞아 점프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 2기 회원 모집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점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2기 회원 모집 기다려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꼭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지금 어떤 모습이다?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재밌게 뽑아봤죠.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여러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제목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보세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 환율 1280원 넘어서 연고점 갱신한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죠. 이게 뭐예요? 뉴스는 예전에는 이제 신문 판매 부수를 실적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클릭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자, 팩트만 따져볼까요? 자, 연 환율이 1280 넘어서 연고점 나온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기입니까, 이게? 1280원, 82원인데 이게 위기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한 1400원대까지 다시 갔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충격이다? 아니요.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예상치보다는 높을 거다. 그런데 지난달보다만 높아지지 않으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문제 없잖아요. 그럼 충격이 아니죠. 자, 충격이면 미국부터 밀려야 되는데 미국 어때요? 위아래 꼬리 달고 그냥 약보합. 심지어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어요. 플러스로. 그렇죠? 시초가는 마이너스로 시작한 건 맞지만 플러스로 끝났어요. 장중 마이너스 1.1%였는데 플러스로 끝났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워렌 버핏이 TSMC를 다 매도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000포인트 위에서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고 작년의 학습 효과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외국인 입장이면 어떨 것 같냐면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주식을 집어 던진다? 지금 제가 이 구간에 얼마 매도했다고 했죠? 얼마 매도했다고 했죠, 여러분?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4조 원 매수했다. 그럼 그거 13조 원 가까이 개인 투자가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완화돼가지고 이제 기관에서 조금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대로 내려간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외국인한테 개인 투자가 더 안 뺏긴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불안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수급이 늦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들어와요? 코스피에 일단 1차적인 자금이 집행되고 나서. 자, 제가 그리는 거 뭔지 이제 이해하시죠?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가구, 뭐 냉장고든 침대든 뭐 장이든 뭐 이런 거대한 가구, 뭐 책상 이런 거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놓죠. 나머지를 놓은 다음에 큰 걸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작은 걸 또 치웠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자금 집행을 이렇게 대형주 먼저 연초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 집행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제가 수십 번도 넘게 한 100번은 된 것 같네요. 이제 한 100번도 넘게 강조해 드린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자금을 집행한다. 그래서 코스피에 저렇게 12조 이상 매집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 매집을 하면서 코스닥에 이제 언제부터예요? 설 연휴 이후부터 해서 코스닥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1조가 넘죠. 심지어 최근에 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잘 보시면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 보실 거예요. 자, 보세요. 코스피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쉬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때요? 어때요? 설 연휴 이후에 코스피 쉬고 있는 동안 저항을 돌파해서 키높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음봉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외국인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한국 시장은 박앤세일 중에 너무나도 싸요. 주식들이 다 싸요. 작년에 이 정도까지 안 내려와도 되는데 내려오는 건 맞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갈 때 연기금이 같이 때려줍니다. 우리나라는 기관들이 너무나도 영악해요. 그래놓고서 외국인 뉴스에는 다 외국인이 팔아서 그랬다고 해요. 외국인은 환율 동향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 기관도 과연 외국인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일부 있었겠지만 연기금 그냥 정책 자체가 한국 시장을 매도해서 한국 시장 팔아서 다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돌리자예요. 연기금 현재 정책이. 그러니까 좋아도 매도하고 안 좋아도 매도하고 핑계거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주식 잘해요? 아니요. 연기금 주식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연기금이 주식 잘하면은 우리 연금이 그렇게 고갈 날 이유가 없죠. 네, 뭐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너무나도 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박앤세일 중이라 사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15,000원, 20,000원에 사야 되는 한국 증시를 뭐 예를 들어 사과 한 박스에 15,000원, 20,000원에 사야 되는데 이걸 지금 10,000원에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15,000원, 20,000원에 사야 되는 걸 10,000원에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0원에 사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싸게, 사람 심리가 싸면 좀 더 싸게 사고 싶죠. 9,900원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다. 9,900원, 9,500원 이렇게 사고 싶어서. 만약에 더 내려오면은 얘네가 9,000원에 사고 싶구나. 15,000원, 20,000원짜리를 지금 10,000원에 사고 있는데 만족을 못해서 9,000원에 사고 싶구나. 그리고 10,000원 넘어서 이렇게 훌쩍 뛰어서 제자리 찾아갈까봐 못 올라가게 막고 있구나. 싸게 더 많이 사고 싶어서 이렇게 내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현명하시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보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금융주들 최근에 우수수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금융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지수 상승률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금융주는. 우리나라 은행주는 너무나도 싼데 그 디스카운트 된 거를 커버를 안 해주고 있다. 근데 최근에 좀 올라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지금 바닥권에서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40% 이상이 올라왔죠. 43,000원대에서 6만원 딱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률 정도는 될 가능성이 지금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수 상승률 정도. 왜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예대 마진 쪽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
K칩스법 좀 통과시켜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K칩스법 좀 통과해달라고 하세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0조짜리 만든다고 한 거 3년 동안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첫 삽 뜰 가능성도 없어요. 빨리빨리 그거 좀 마무리 지어달라고 해주세요. 무슨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 일본이건 다 자기네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내니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첫 삽도 못 뜨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특정 당이 뭐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맨날 뒤처지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도 많은 부분에서 규제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 UH스케어 쪽으로 뭔가 시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화두가 됐던 게 2023년에 이제 통과가 되네 마네 하는 거 이것도 참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인 거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게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2023년도에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자꾸 소일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국익에 이익이 되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K칩스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SK하이닉스 제발 좀 첫 삽이라도 좀 떴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되느냐? 아니요, 전 걱정 안 됩니다. 지수 상승률 그 이상의 지수가 상승해서 10%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거다라고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렸어요. 대신 주도주까지는 조금 더 고려해봐야겠다. 저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특히 친환경 쪽은 기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 IRA도 수혜가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보호무역주의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일 수혜 보는 것들은 이제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벌써부터 GM이 4공장 짓자는 거 같이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2009년에 LG화학이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가 GM이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LG화학이죠. 이제 분사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나온 거지. LG화학이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단 말이죠.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그래서 GM에다가 우대를 해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좀 싸게 합작법인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해줬는데 GM이 끝까지 싸게 뽑아먹으려고 하니까 야, 이 작작 좀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공장 LG에너지솔루션이랑 안 지을 수 있고 GM이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랑 가격을 또 후려쳐가지고 싸게 할 건데 너네 나랑 같이 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GM이. 삼성 SDI나 이제 SK이노베이션은 GM이라는 이름값이랑 같이 뭐 합작법인을 짓는 것만으로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배짱을 다시 한번 튕기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50만원 회복하고 이제 55만원대에 건드릴 텐데 55만원만 넘어가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55만원에서 49만원으로 떨어지는 이 5만원 이하 떨어지는 것보다 55만원에서 100만원을 넘어가는 게 45만원 이상 더 올라가는 게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저는 강력한 주도주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그 중에 핵심이 될 거다라고 설명드렸는데 포스코 케미칼 기대에 부응해주고 있죠. 이미 23만원, 24만원 구간에 도전을 하면서 23만 5천원의 정고점 만들어 놓고 계속 돌파 시도하고 있죠. 쉬어도 돼요. 단기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쉬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 그리고 넘어가도 되고 위에 넘어가서 박스권 그려도 괜찮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리튬 염호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당연히 뭐 긍정적이다. 그리고 리튬 얘기하면은 뭐 이런 미래 나노텍이나 이런 쪽 빼놓을 수가 없죠. 미래 나노텍 얘도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구간입니다. 자, 금양도 보시면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작은 종목으로 이름을 하이드로리튬이나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있고 어반리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하이드로리튬이 좀 더 좋은 것 같았지만 올해는 어반리튬이 좀 더 양호한 흐름을 이제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뭐 M&A나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는 방향이나 이쪽이 어반 리튬이 조금 더 원활하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포스코 그룹,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아도 괜찮다,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나노텍이랑 금양 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쪽은 기존부터 2차전지 얘기 나오고 폐배터리 얘기 나오고 하면은 얘가 대장이었죠. 폐배터리 쪽, 리사이클 쪽 얘기 나오면은 에코프로부터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볼만한 게 이제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뭐 세비캠이라든지 등등등등 나오죠. 그런 쪽 보시면 되고, 예.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그 뒤에 같이 보시는 거고, 예. 이런 거 그 뒤에 보시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대장을 먼저 보고 그 뒤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순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2월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샀는데 현재 조정 구간이죠. 당장 안 올라간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올해 상반기를 보시고, 그리고 올해 1년을 보시고, 내년까지 보시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지금 막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안 오른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담아가지고 지금 순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실망스러웠던 거 이상으로 2배 이상의 계좌를 불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상 1차 프로젝트가 2배 정도가 되고, 그래서 2차 프로젝트, 3차 프로젝트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올해는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토끼띠에 점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단 점프, 3단 점프해서 계좌 팍팍 점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이제 관점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시황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100개 이상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추가적으로 올려드립니다 해서 지난주에도 하나 올려드렸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 하면은 저희 쪽 가입 신청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사랑입니다.